반갑습니다. 대한공경묘사협회 곽복선 이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원래 이 모임을 올 때 우리 김연희 씨가 저랑 아까 좀 전에 그 두 건의 물건을 낙찰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집을 두 채. 그래서 자기의 이 소중한 경험을 우리 치과기공사 협회에 있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분들이 도통 경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오실 수 있어요? 라고 하길래 그래 그랬더니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모임에 사람들이 안 모여요 이러면서, 많이 오면 3명 4명 이래서 그러길래 그러면은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약간의 담소처럼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그래도 회원들이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부동산 하니까 관심이 생겼나 봐요. 많이들 연락이 오셨어요 하길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고, 특히 우리 치과 기공사님들 자영업자시잖아요. 자영업자로서 어떤 고뇌 이런 것도 느껴지기는 해요. 저도 이 협회에 있기 전에는 자영업자로서 한 3년 저는 동국대 앞에서 장사를 좀 했었어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때 자영업자의 힘든 현실을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게 치과 기공사 이것도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요걸 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사할 때마다 봄이면 대학생 장사하다 보니까 MT 가느라고 학생들이 없고, 여름이면 방학에서 없고, 시험 기간이면 시험 기간이라서 장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바람 불면 또 바람 불어서 학생들이 안 다니고, 그냥 너무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심하더라고요. 진짜 이 자영업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망해가지고 신용불량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우리 자영업자들 자기 직업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전문직이긴 해서 든든하긴 해도, 우리가 이 경매를 모르면, 부동산을 모르면 정말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자로서 일을 하면서 내가 재테크를 달고 가면 그거는 든든한 안전 버팀목이 되는 게 이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대한공경묘사협회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잠시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2006년도에 대한공경묘사협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 대표님은 협회가 2006년도 설립 전에 이미 어떤 컨설팅이나 경매 물건으로 해서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있고, 2006년도에 가리키는 교육은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벌써 횟수로는 13년 차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교육생들도 상당히 많고, 지금 전국적으로 퍼진되어 있고, 해외에서도 교육생이 현재도 수강 중인 교육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화상으로 진행하니까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희 씨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도 이런 강의를 태어나서 지금 처음 합니다.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반장이라는 걸 해본 역사가 없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의할 줄은 상당히 몰랐고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좀 포장하거나 이렇게 과장하지 않고 나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하게 됐고요. 오늘 제 강의의 일단 주제는, 우리가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다급하게 1,000만 원으로 부자 되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재테크라는 걸 해본 적이 있는지,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부동산 재테크를 해봤다? 아무도 없어요? 이제 한 분 계세요? 그러면은 나는 뭔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관심. 한 분, 두 분. 우리 협회장님까지. 네. 왜 이렇게 손 드시는 거를 띠근띠근 하세요? 정말 재테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냥 적금 들고 저축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이런 컨셉을 보통은 잡잖아요. 그렇게 사셨나요, 분들들? 대답 좀 해주세요. 대출 갚기가
아, 대출 갚기. 네네. 카드 음. 그거 연체한식 이거 네네. 아, 그렇죠. 보통은 그 우리가 재테크를 모를 때는 그 빚지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30대에는 야, 이거 제가 사는 지역에 막 개발붐이 일었는데 저걸 괜히 사가지고 저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돼서 어떡하지라는 그 막연한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재테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도 정기적금 그다음에 그 뭐 6개월짜리 뭐 1년짜리 뭐 3년짜리 이렇게 몇 개 나눠 가지고 들었다가 뭐 그 돈 갖고 나와도 그래봤자 뭐 1,000만 원 미만이잖아요. 1년짜리 끊게 되면. 근데 그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 계신데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재테크로? 내가 뭐 투자할 수 있는 거. 롤렉스. 아, 시계? 어머. 명품 사가지고 이렇게 쟁이는 거. 남자분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는구나.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저 뒤에 있는 여자분은 1,000만 원으로 내가 돈이 가지고 있다 하면 어떤 재테크를 생각해 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네.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있다가 소비성으로 쓰긴 해요. 소비성으로 그냥 없어지고 뭔가가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면은 최소 현금 1억은 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우리 1,000만 원에 대해서 큰 가치를 못 느껴요. 근데 경매는 제가 좀 전에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저는 1,000만 원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연희 씨하고 같이 했던 7국의 물건도 어쩌면 정말 푼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여기에는 약간 그 예외가 생겨서 수리가 그 수돗물에 냄새 나는 바람에 좀 더 들어갔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재테크 경매 쪽으로 오게 되면 이 1,000만 원이 정말 큰 돈이에요. 1,000만 원의 이력이 엄청난 건데 우리가 그 세계를 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비성으로 쓰고 아까 롤렉스에 관심 갖고 명품 시계에 관심 갖고 명품에 관심 갖고 근데 1,000만 원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엄청나지 않아요? 혹시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 생각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러 오면서 저건 사기다. 혹시 뻥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혹시?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10%? 약간의 의아하셔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정말 1,000만 원으로 정말 가능한가?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작은 돈으로 제가 상가 산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야가 좀 넓어질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는 세계가 이렇게 좁은 이 눈에서 조금만 이렇게 좀 넓게 봐서 1,000만 원, 500만 원 정말 2, 3천이면 더 큰 물건 5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야, 큰 거 할 수 있겠다. 1억이면은 야, 이거 몇 건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좀 넓은 시야를 갖기를 원해서 사실은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자, 열심히 뭐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제가 부담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본 역사가 없어요. 반장을 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게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이렇게 찝어야 되나? 이렇게 들을까? 이렇게? 제가 오늘 주제로 이렇게 삼은 거는 이제 부자 되는 게 지름길이고요. 이게 법원 경매. 근데 저 위에다가 인생 점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경매가 뭘까 하다가 야, 인생 점프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점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법원 경매 인생 점프를 삼았습니다. 자, 경매는 부자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거를 그냥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진짜. 경매 정말 멋진 거구나. 정말 당당하고 멋진 게 경매예요. 네. 자, 1,000만 원으로 건물주 되기입니다. 아직 월급만 받니? 나는 월세도 받는다. 이 제목은 우리 연희 씨가 져줬어요.
혹시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내 상가에서 그 치과 기공사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그 월세를 내고 계시죠? 네. 우리 현재 우리 교육생 중에 27기분이 계신데, 그 의대 교수님이세요. 그분께서 최근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 세미나 때. 자기 지인분이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데, 1년을 이렇게 정산하고 나니 건물주한테 돈을 다 주고 자기는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약간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하면은 정말 핫한 바람이 불어서 잘 나가는 직업군인데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우리가 이 부동산을 갖는 거가 얼마나 큰 꿈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00만 원으로 아니면 2,000만 원 해서 내 생가를 가져서 치과 극용사를 운영하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내 상가를 가져서 치과 기공사를 운영하면 나는 은행에 저렴한 이자만 내고 내 거에서 내가 내 거를 운영하고 내 상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세 차익은 커지고 월세 내는 것보다 금액이 한 3분의 1이나 막 4분의 1로 확 줄겠죠. 그것도 하나의 엄청난 재테크인 거죠. 약간 이제 그런 컨셉의 목적을 가지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경매 공부를 꼭 하셔서 내가 내 상가를 가져서 나의 그 영업장에서 나는 은행 이자만 내고 월세 내지 않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월세 내는 날은 굉장히 빨리 다가와요. 정말 장사 안 될 때 특히 월세 내는 날 다가오면 마음이 여기서 막 쿵당쿵당 뛰어요. 이거 못 맞출까?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월세 받는 입장이 되면 시간이 너무 더디 가요. 언제 한 달이 와가지고 월세가 들어오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월세 내는 입장이 아니라 월세를 받는 입장 아니면 내 건물에서 내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공소를 운영하는 이런 컨셉이면은 뭐 얼마나 좋겠죠? 좋겠죠? 네. 네네. 얼굴에 꿈이 안 보여. 지금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불할 것 같다고.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중간이에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이 상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인데 저는 신용불량일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영업자 하면서 망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 신용불량이 되었어요.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소액으로 상가를 산 예가 이거예요. 지금 이 사진의 이 모습은 제 상가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가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안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라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25평 정도 되는 상가인데요. 안에를 저렇게 좀 럭셔리하게 꾸며가지고 운영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 또 건물주 입장에서 또 그 마음도 들어요. 이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막 뿌듯하고 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월세가 잘 나올 테니까 안 막히고 그래서 가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면서 내 집에 들어온 세입자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야 이분도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 샵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1,000만 원으로 이제 건물주 되기, 나도 월세도 받는다 이 컨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매를 모르던 시절에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정말 살기 싫었어요. 정말 우울함이 극치였고 암담했고 우울했고 인생이 정말 막연했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을 넘어가는데
신용불량은 되어 있고 집도 절도 없고 가진 거 없고 자식은 다 큰 자식 셋이나 달려 있고 막 고등학생 대학생 이랬거든요. 이렇게 막연했어요. 그다음에 노후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컸어요. 왜? 여러분들은 그래도 치과 기공사니까 그래도 어쨌든 손재주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라도 먹고 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전문직이라고는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극심하게 왔어요. 야, 정말 이러다가 내가 60대 넘어서는 정말 진짜로 박수 줍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면은 야, 너는 얼굴은 못생긴 건 아니니까 박수 좀 줍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탈모가 다 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현재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산다 하면 이게 진짜 노후에 대한 불안, 여러분들도 요즘은 20대, 30대도 노후에 대한 불안, 뭐 경제에 대한 불안, 어떤 삶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혼해도 아기도 안 낳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먹고 사는 게 퍽퍽해서 다 이렇게 오그라들게 살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자식을 셋이나 연년생 낳았는데 부모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이 부모에 대한 그 미안함, 죄스러움. 내가 저 자식을 안 낳았으면 저 자식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어쩌다 저렇게 복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라는 이 미안함이 굉장히 컸어요. 뭐 여기 계신 이제 아빠분들도 꽤 있으신 텐데 아마 그 생각은 한쪽 그팅이의 그 가장의 그 무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엄마로서 자녀에 대한 그 미안함. 남들은 뭐 서울에, 저도 서울 사니까 뭐 대치동에 있는 여고 학원을 보내는데 무슨 학원을 보내는데 뭘 보내는데 저는 학원 하나를 아예 못 보냈어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이게 내가 진짜 엄마로서의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엄청나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저는 무주택에 집도 절도 없었고 다 까먹었으니까 네. 무능력. 아까 여러분들은 기술이 있죠.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소뚜껑 운전사 속된 말로 밥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 정도로 무능력했고 자본이라고는 신용불량이었으니까 마이너스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000만 원. 그 소상공인 대출을 1,000만 원 그 당시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분할해 주잖아요. 그 1,000만 원이 지금도 10만 원씩 나가요. 엊그제 보니까 89회가 나갔더라고요. 1,000만 원 월 10만 원씩 하니까 100회예요. 아직도 10번을 더 내야 돼요. 아, 내년이면 끝나는구나. 근데 이 돈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짐작에 갚을 만도 한데 일부러 안 갚았어요. 어차피 소액에서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고 이미 신용불량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이니까 저도 소상공인 대출을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소상공인 대출 받으신 분들 있죠? 아, 우리 연희 씨. 이 소상공인 대출을 소비성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인데 요거를 소상공인 대출 받아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이용하면은 하나의 또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완전히 무자본, 완전히 제로, 신용불량에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다 털은 상황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무기력증, 항상 이렇게 의욕상실이 없어가지고 먼 산을 바라본다거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우울증이 밤이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 처방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먹고 인생을 끝내면 편할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상황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순간에 재테크 경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큰 복이에요. 지금이라도 아는 거. 우리 연희 씨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우리 기공사 협회에 계신 분들은 경매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러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이사님을 잘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자, 제가 이건 제 아이들입니다. 이쁘죠? 네네. 제가
신용 회복이 된 그 다음에 여름에 바닷가를 놀러 갔어요. 저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사진입니다. 경매를 알고 난 후 저는 현재 이 회사에 5년 차, 6년 차 있었는데 경매 투자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어차피 이제 이사로서 회사에 관리직으로 있다 보니까 회사 운영해야 되고 이것저것 챙겨야 되고 경매에 대해서는 투자할 시간도 없었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최근 투자한 게 사실은 이제 그때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상가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투자했던 거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그 소액으로 해서 인생이 역전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집 세 채와 아까 얘기했던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상가 한 채가 있습니다. 하고 저는 근심덩어리 저희가 현재 노모가 95세인데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 나이 먹어도 항상 걱정인 게 저예요. 딸 셋이 있지 돈 까먹었지 막 이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맨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부모한테 용돈 드린다는 거. 이게 참 용돈 드릴 수 있다는 거 행복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입장에서 마음이 있어도 사실은 막 못하잖아요. 내가 현실 쪼달리니까 못하거든요. 마음뿐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던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용돈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한 행복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 아이한테 미안하게 했는데 지금은 자녀한테 당당해요. 하고 가끔 또 제가 요거를 바쁜 와중에 이제 만들면서 밤 2시까지 회사 일 끝나고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 엄마 자 이러는데 엄마 강의 나가야 돼 바빠 이러면서 이거를 만드는데 내 아이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라고 생각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가 근심 어린 얼굴, 항상 힘들던 그런 모습만 보다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뭐 강의 나간다고 자료 만들고 막 이래도 그 바라보는 아이의 그 눈빛에서 엄마 뭐 사랑해 하는 눈빛 이런 걸 느끼면서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함을 주고 또 부모가 힘이 없으면 자식이 또 절망을 하면서 항상 자식도 의욕이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많고 만만큼 떠나가지고 부모가 막 당당하게 열심히 살면 자식도 에너지가 나오는데 부모가 좀 힘들어하고 삶이 좀 찌들어 있으면 자식도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우울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뭐 희망을 주고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아빠 엄마들 되시면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경매가 아마 그게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하는 치과 이 기공은 나의 본업이고 여기에 재테크가 붙으면 희망이 몇 배가 상승되니까 그런 마음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올 것입니다.